좀 개별화되어 있고 좀 보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사장이 이 20대, 30대, 40대를 그 투표장하게 만들려면 아마도 주 목표는 30대 후반에서 40대가 타겟이 될 겁니다.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추모 행렬을 만들었던 500만 명의 주축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박근혜는 20대 초반의 보수 성향의 그 젊은 층부터 30대, 40대, 50대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그 동기부여의 폭이 조금 더 넓은 거죠. 문재인 이사장에 비해서. 그 점에서 양쪽을 다 비교하면 특별히 그 점이 문재인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여론조사를 보고 말이죠. 기자들의 그 인기조사를 보고, 한 달 전인가 왜 그 신문에 이 문재인 씨의 그 특전사 시절의 그 사진이 그 멋진 사진이 나와서 국민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해서 인기가 뭐 올라가고 뭐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건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어저께 그저께 나온 거는 기자들이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뭐 기자 발표라고 해서 크게 중요시는 안 여기지만 그래도 한국의 엘리트층들이 선정을 한 건데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국민들 여론과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일반 국민 여론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게 교수 조사나 기자 조사들을 가끔 하는데요. 또는 CEO 조사도 가끔 합니다. 하면 일반 국민들의 조사와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달리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일수록 교수나 기자 같은 조사일수록 이를테면은 자신이 이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을 찍는 경향이 있어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보면 손학규는 야성향의 기자들이 보기에 뭐 기자들도 야성향, 여성향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야성향의 기자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손학규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 대안으로 문재인을 찍을 수 있죠. 예,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박근혜가 1위로 나오긴 했지만 일반 국민한테서는 30%대 지지를 받는데 기자들한테 가서는 19%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폭이 크잖아요. 크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그러면 일반 국민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의 주관적인 만들고 싶어 하는 의지적 판단을 하고 있는 그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역대 선거에서 전문가 조사를 했던 결과가 이 대선 결과에 이렇게 부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예컨대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 때도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이렇게 3파전 했을 때 손학규가 1등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조사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손학규는 꼴찌했고 결국은 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국민적 선택과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 조사 이거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대로 이 선거에 나타났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손학규 대표가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굉장한 위기죠. 손학규 대표는요, 그 지지자들이 별로 충성도가 높지 않아요. 작년 10월 3일 날 민주당 대표가 될 때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손학규가 좋아서 손학규를 대표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한나라당에서 온 사람을 민주당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에 왔으니까 나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손학규가 대표가 된 것은 그래도 저 사람이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수도권 중간층을 끌어모아서 호남표와 합쳐서 박근혜를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적어도 정동영보다는 대박근혜 경쟁력이 더 높지 않냐. 정세균보다는 천정배보다는 그래도 손학규가 박근혜를 상대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전략적 판단이거든요. 이 판단 때문에 지지를 한 것이니까 정말 좋아서 한 지지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하여튼 나는 손학규야. 이런 열광적인 손학규 지지자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 손학규보다도 더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 표는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손학규가 갖고 있는 득표력보다도 더 경쟁력이 더 커 보이잖아요. 응? 손학규는 호남 플러스 수도권이라고 하면 문재인은 호남 플러스 영남이란 말이에요. 영남 일부지만. 근데 이 영남 일부는 플러스 2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나라당 박근혜한테 갈 표가 문재인이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한테는 마이너스 1이고 문재인한테는 플러스 1이니까 2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모로 유리하군요. 그러니까요. 영남을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중간층 갖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순간 내가 손학규를 지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더 큰 문재인한테 가는 거죠. 이래서 표가 빠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손학규가 이거를 극복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문재인이 나보다도 대박근혜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역으로 문재인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더 박근혜를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거나 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릅니다. 네거티브 접근하고 포지티브 접근은 다른데 어쨌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미 떠나간 표를 다시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손학규가 그걸 하려면 수도권 중간층을 대폭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번 분당을 선거에서 이 수도권 중간층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거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손학규의 힘을 보여준 거지 이 심판론이 없었다면 과연 손학규가 이겼겠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분당을에 손학규가 나가도 이겼겠지만 다른 누군가 나가도 이겼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습니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거기 분당을에 문재인이 나가면 졌을까요? 예,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야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손학규를 지지하고 있는 야권의 유권자들.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문재인으로 가 있거나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그 후보자들의 마음을 돌려야만 손학규가 다시 야권의 1위가 되고 뭐 박근혜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손학규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재인이 저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학규가 유일 대안으로 다시 이 자기한테 떠나간 표를 끌어오기가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위기죠. 네, 참 위기인데. 그러면 예.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이 막상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들어왔는데 예. 정치권에서의 그 아주 냉혹한 검증 과정을 통과를 잘 못하는 수가 있잖아요. 뭐 무슨 잘 모르던 사실이 갑자기 뭐 드러난다든지 뭐 폭로가 된다든지 또는 막상 기대를 잔뜩 하고 보고 있는데 막상 들어와서 하는 정치를 보니까 영 정치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든지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문재인한테 갔던 표가 아이고 문재인도 아닌가 봐.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손학규가 박근혜를 대항하는 데는 그래도 유일한 카드 아니냐라고 다시 갈 수 있죠. 그때까지 끈기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도 손학규한테는 숙제죠. 지금 고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 상태로 봐서는 문재인이 자멸하지 않는 한 손학규와 문재인의 관계는 이게 제로성 관계입니다. 이게 표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손학규의 표가 있고 문재인이 다른 손학규 지지자가 아닌 다른 쪽에서 표를 긁어 모아서 역전을 시킨 거면은 손학규도 그러면 자기도 다른 표를 긁어 오면 되는데 손학규 표를 뺏어서 지금 그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요. 이 표를 다시 뺏어오지 않으면 재역전이 안 돼요. 제로선 게임 관계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자멸하거나 하여튼 문재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손학규가 다시 야권의 1등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요. 어려운 일 같이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위기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예. 고 박사님,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표는, 계속 올라왔는데요. 네. 어떻게 계속 추세가 갈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51%는 득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대개 뭐 32에서 36 뭐 이렇게 기록하니까 35라 치자고요. 35%의 지지율을 51%로 올려야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야권 후보가 얼마가 됐건 어쨌든 35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51이 돼야죠. 투표로 들어가면 50%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 투표율을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계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50%가 나와도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투표 날 다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까먹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야권은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또 시너지를 만들 기회가 있고 네. 또 여권은 박근혜로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해도 이른바 컨퍼런스 이펙트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될 사람이 된 거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누가 될지 모르는 각축전. 예컨대 문재인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손학규와 막 이 경쟁을 했는데 마침내 됐다든지.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와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또 극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됐다든지 하면은 그때마다 시너지를 모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권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 기획을 잘 하기만 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비해서 한나라당은 뭐 경선을 하기는 하겠지만 뻔한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이펙트도 별로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박근혜는 차근차근 지지율을 올리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큰 사건을 터뜨려 갖고 이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 큰 사건은 이 추격하는 사람이 터뜨리는 거지 멀찍이 앞서가는 사람이 사건을 터뜨렸다가 부메랑이 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하는데 박근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지금의 30%대는 어쨌든 범여권이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35%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분열이 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서의 그렇죠. 예. 예. 그 세종시로 박근혜가 이명박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박근혜의 지지율이 26%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종시가 수습이 되고 그다음에 세종시 수습 직후에 작년 8월 21일 날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회동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30%대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그때 이명박의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분열하면은 둘 다 떨어지고요. 여권이 같이 하면은 박근혜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대 여당이 분열해 갖고서 선거에 이긴 적이 없거든요. 이해창도 이인재 잡지 못해서 졌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도 뭐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가고 뭐 이재호건 누구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최대한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그냥 내버려둬서 박대해가지고 튀어나가게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보면 박태준이 결국은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영삼이 박태준을 잡으러 저 포항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과 아이고 뭐 어차피 뭐 갈 길 서로 갈 거니까 하고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거는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전혀 다른 걸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조차도 박태준을 잡기 위해서 이종찬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을 숙이고 몸을 낮추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범여권의 이 분열을 막아냈기 때문에 200만 표 가까운 차이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도 지금 자기가 야권에 아무런 상대자도 없고 자기는 30%대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범여권에 단 한 표라도 흩어지면 진다. 이런 각오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최용우 장관이 이런